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여론조사에 대한 말이 많은 대선도 없는 듯합니다. 이번 탄핵 사건으로 메이저 언론에 대한 불신들이 생겨나면서 언론과 단합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불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의 표본 축출의 편향성이라던가 응답률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 집단과 여론조사 기관이 합작하여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대로 문재인이 월등한 득표율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홍준표가 파란을 일으키며 대통령이 될 것인가? 최근 보수 성향 매체인 뉴데일리에서 보도한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이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데일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뉴데일리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모자 대결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이 41.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21.5%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20.8%가 오차 범위 내인 0.7% 차이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고, 정의당 심상정 7.6%, 바른정당 유승민 4.3%의 순으로 나타나 1강 2중 2약 구도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5%, 모름 무응답 2.3%였습니다. 이 조사는 TV토론이 여러 차례 실시된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이며 TV토론에서의 후보자들의 활약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그동안 5차례의 TV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별 공약과 정치 성향 등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별로 성향별, 정치 이념별, 정당별로 표심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전히 문재인은 40%대의 박스권에 있으며 홍준표는 보수 우파의 결집으로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안철수는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의 이탈 현상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안철수 지지도 하락 요인 중 하나는 토론회에서 그가 보여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토론 실력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유지, 안철수 대폭 하락, 홍준표 대폭 상승, 유승민 존재 가치 없음, 심상정 약진으로 대변되는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안으로는 역시 안철수의 지지율 대폭 하락과 홍준표의 지지율의 상승일 것입니다. 한때 문재인과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안철수는 왜 젓가락지가 됐으며 홍준표의 지지율 급상승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두 후보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1.5%와 20.8%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 우선 세대별 조사를 보시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데도 투표장에는 절대 가지 않는 20대를 빼고는 전 연령대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권 레이스를 한 자릿수의 지지율로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서운 상승세인 것만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강세를 보여야 하지만 35.2%와 33.5%로 접전인 것은 홍준표 후보의 숙제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서울, 인천 지역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표를 얻는 것은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적으니 패스하고 문제는 대전, 충청권입니다. 아무리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도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반기문의 불출마로 갈 곳 잃은 충청 표심을 홍준표가 주워 담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충청 표심을 어떻게 얻느냐도 또 하나의 숙제로 보여집니다. 또한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권을 위해서는 더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후보별 문제가 되었던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에 대한 조사입니다. 문재인 아들 레미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매우 문제 있다. 37.3%, 다소 문제 있다. 21.7%로 부정응답이 59%에 달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긍정응답은 36.6%로 별 문제 없다. 21.0%, 전혀 문제 없다. 15.6%로 나타났습니다. 제2의 정유라 사건으로 불려지며 소위 문유라라는 신조까지 만든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의 성완종 사건 대법원 판결 전 출마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높다라는 조사 결과로 이러한 논란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홍 후보가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서울대 교수 임용 특혜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매우 문제 있다. 34.5%, 다소 문제 있다. 28.0%로 긍정응답의 합산인 33.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다라는 말을 새삼 공감하게 되며 대통령이 되려면 자식 새끼도 잘 둬야 하고 마누라도 잘 얻어야 하며 출생지역도 좋아야 하나 봅니다. 다음은 유승민의 배신자 논란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배신자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매우 문제 있다. 21.5%, 다소 문제 있다. 16.2%, 별로 문제 없다. 34.5%, 전혀 문제 없다. 20.8%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보수층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생각되며 배신자를 쉽게 용서하는 살기 좋은 족 같은 세상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 조사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23.8%, 국민의당 16.5%, 정의당 8.2%, 바른정당 4.5%의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아이들이 왜 탈당을 하고 왜 다른 정당과의 합당을 서두르고 있는지 조사 결과로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쯤이면 많이 따라잡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탄핵 여파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치루어지는 이번 대선에서 이 정도 난관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입니다. 선거 초반에는 해보나 마나한 선거라는 패배의식이 팽배했지만 이제는 이러다 뒤집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상승하는 요즘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탄핵했으며 수사 과정 또한 야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행되었고 헌법재판소 판결 또한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치 역사를 보면 국민이 한쪽을 원사이드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었으며 항상 균형을 맞춰주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되었던 일방적일 것만 같았던 이번 대선이었지만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운동장의 균형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실체가 없는 여론을 조성하여 가뜩이나 위축된 보수 표심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짜릿한 9회 말 역전 홈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여론조사에 대한 말이 많은 대선도 없는 듯합니다. 이번 탄핵 사건으로 메이저 언론에 대한 불신들이 생겨나면서 언론과 단합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불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의 표본 축출의 편향성이라던가 응답률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 집단과 여론조사 기관이 합작하여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대로 문재인이 월등한 득표율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홍준표가 파란을 일으키며 대통령이 될 것인가? 최근 보수 성향 매체인 뉴데일리에서 보도한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이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데일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뉴데일리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오자대결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이 41.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0%로 긍정응답의 합산인 33.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다라는 말을 새삼 공감하게 되며 대통령이 되려면 자식 새끼도 잘 둬야 하고 마누라도 잘 얻어야 하며 출생지역도 좋아야 하나 봅니다. 다음은 유승민의 배신자 논란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배신자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매우 문제있다. 21.5%, 다소 문제있다. 16.2%, 별로 문제없다. 34.5%, 전혀 문제없다. 20.8%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보수층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생각되며 배신자를 쉽게 용서하는 살기 좋은 족 같은 세상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 조사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23.8%, 국민의당 16.5%, 정의당 8.2%, 바른정당 4.5%의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아이들이 왜 탈당을 하고 왜 다른 정당과의 합당을 서두르고 있는지 조사 결과로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쯤이면 많이 따라잡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홍준표의 지지율의 상승일 것입니다. 한때 문재인과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안철수는 왜 젓가락지가 됐으며 홍준표의 지지율 급상승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두 후보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1.5%와 20.8%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 우선 세대별 조사를 보시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데도 투표장에는 절대 가지 않는 20대를 빼고는 전 연령대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권 레이스를 한 자릿수의 지지율로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서운 상승세인 것만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강세를 보여야 하지만 35.2%와 33.5%로 접전인 것은 홍준표 후보의 숙제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서울 인천 지역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표를 얻는 것은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적으니 패스하고 문제는 대전, 충청권입니다. 아무리 이번 선거에서 지역 구도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반기문의 불출마로 갈 곳 잃은 충청 표심을 홍준표가 주워 담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충청 표심을 어떻게 얻느냐도 또 하나의 숙제로 보여집니다. 또한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권을 위해서는 더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후보별 문제가 되었던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에 대한 조사입니다. 문재인 아들내미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매우 문제 있다. 37.3%, 다소 문제 있다. 21.7%로 부정응답이 59%에 달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긍정 응답은 36.6%로 별 문제 없다 21.0%, 전혀 문제 없다 15.6%로 나타났습니다. 제2의 정유라 사건으로 불려지며 소위 문유라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의 성완종 사건 대법원 판결 전 출마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높다라는 조사 결과로 이러한 논란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홍 후보가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서울대 교수 임용 특혜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매우 문제 있다 34.5%, 다소 문제 있다 28%.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21.5%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20.8%가 오차범위 내인 0.7% 차이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고 정의당 심상정 7.6%, 바른정당 유승민 4.3%의 순으로 나타나 1강 2중 2약 구도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5%, 모름 무응답 2.3%였습니다. 이 조사는 TV토론이 여러 차례 실시된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이며 TV토론에서의 후보자들의 활약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그동안 5차례의 TV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별 공약과 정치 성향 등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별로 성향별, 정치 이념별, 정당별로 표심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전히 문재인은 40%대의 박스권에 있으며 홍준표는 보수 우파의 결집으로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안철수는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의 이탈 현상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안철수 지지도 하락 요인 중 하나는 토론회에서 그가 보여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토론 실력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유지, 안철수 대폭 하락, 홍준표 대폭 상승, 유승민 존재가치 없음, 심상정 약진으로 대변되는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안으로는 역시 안철수의 지지율 대폭 하락과